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한일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일본 증시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실종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뒤 길을 헤매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속도는 음속의 7배로 분석됐는데 우리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6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사를 책임지는 국회 예결위원장의 음주 심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고했고 또 미국도 중재에 나섰건만 일본은 안보 우방국에게 적용하던 수출 우대 정책을 더 이상 한국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양국 간의 오간 말들을 보면 단순한 경제 다툼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 감정 그리고 정치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죠. 도쿄 총리관저 앞으로 김범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자, 김 특파원, 오늘 강요회의 결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요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4년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지정됐다가 이번에 15년 만에 제외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공포기간을 거친 뒤 오늘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풀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台湾といった他のアジア地域と同様に扱いに戻すだけでありまして、いわゆる禁輸措置ではない。 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 말이 눈길을 끄는군요.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베 총리는 강요회의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종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総理からは何らかの言及はありましたでしょうか。特別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閣議決定は安全保障のための輸出管理制度の適切な運用に必要な見直しでありまして、粛々と手続きを進めてきた結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또 일본은 수출 관리 실태에 따라 대상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눴다며 한국은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 조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침묵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배제 조치를 무모한 결정, 명백한 무역 보복, 그리고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적반하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맞대응까지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 유물이라며 일본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후에 아팠던 양국의 역사까지 결혼하면서 일본을 비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 극복의 역사까지 거론을 하면서 일본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그것도 부족해서 아관 파천, 가츠다 테프트 밀약, 그리고 일산능력, 그리고 한일 합방,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국가로서 갈등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사 파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2차례, 2번 있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그 길에 성공한 사례로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수출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 현재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2단계 떨어뜨렸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조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 개. 우리 측 조치가 시행되면 이제 일본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백색 국가인 가등급에 포함돼 각종 수입 절차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하인 다등급을 신설해 일본의 등급을 낮추기로 했는데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일본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 다지역을 신설을 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측 조치로 일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관리 품목 159개에 대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비용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어떤 품목, 어떤 산업이 바로 영향을 받을까요?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학공업이나 항공기기 제품도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다급한 전화 때문에 직원들이 전화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물자 관련 정순입니다. 캐치얼 규제 품목들 다 저희가 이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올려놨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자 전략물자 수출입을 관리하는 전략물자관리원회는 온종일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거의 한 2배 이상 는 건 받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당장에 여쭤보시는 질문들은 당장의 통제 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렇게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별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여 명의 일본 규제 전담 대응팀을 따로 만들 정도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일본이 규제하는 전략물자 1,194개 중 큰 피해가 예상되는 159개 물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화학공업 및 항공기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이 48개입니다. 전자하고 기계 쪽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화학 물질도 그렇지만 화학 장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자율 준수기업 CP 인증을 받은 일본 수출 기업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300여 개인 CP 인증 기업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나라에도 별도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별도의 고시를 통해 이마저도 막는다면 당장의 뾰족한 대책은 없어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국내 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은 일본산 소재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이 없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합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4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 모두 국내 기업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은 100%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산과 중국산이 있지만 최고 품질은 일본 DNP와 쇼와덴코 제품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3, 4년 안에 일본 기술력을 따라잡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산 대체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소재지만 수년에 걸친 성능 테스트를 거쳐 계약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원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어디 소재를 쓸 건지 항목까지 다 계약한다며 일본산을 갑자기 국산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와 항공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탄소 섬유 역시 기술 격차가 상당합니다. 우린 최근에야 개발에 성공했지만 일본은 이미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네, 오늘 일본의 2차 보복에 앞서 미국은 중재안을 내놓았었죠. 하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는 지금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끝났습니다. 방콕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자,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진척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곳 태국 방콕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관여 역할을 언급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한일 양국 스스로 문제를 풀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리기로 한 미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다른 일정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는 건 오는 28일부터인데요. 그래서 그때까지 철회나 수정이 가능한지 외교부가 일본 측에 타진해봤는데 돌아온 답은 어렵다였습니다. 바꿔주기 어렵다였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는 한일 외교장관이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네, 앞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And this in a very unilateral and arbitrary manner.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some key export items to Korea. Maintaining effective export control over sensitive goods and technologie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is Japan's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고노 외무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백색 국가에서 빠져 있지만 불평을 들은 적은 없었다며 강 장관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는 대응카드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깨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영문 철자를 따서 흔히들 GSOMIA라고 불러왔는데요. 이번에는 손영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카드를 왜 검토하고 있는지 또 왜 선뜻 깨지 못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청와대는 오는 24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체결 이후 지난 2년 동안 협정은 자동 연장됐는데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한일정보협정 파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라. 한일 안보협력 전반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다만 한일 정보협정 파기가 일본보다는 미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미국이 이 협정을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이 사안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보복 조치는 오히려 일본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제 전쟁의 선포, 미국 CNN 홈페이지에 걸린 제목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하자 일본이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촉발시켰다며 무역전쟁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포를 부를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들은 오히려 일본 기업에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습니다. 영국 BBC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텔레비전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 무역 분쟁이 비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もともと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なんていうことは全く我々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し、ましてや、何かに対する対抗措置といった種類のもので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외신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AP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갈등의 배경이라며 일본의 조치가 양국의 적대감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곳이 의류업체 유니클로지요.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한 곳이 철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지 10년 만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건물에 1, 2, 3층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에 걸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시작된 불매운동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매장 안에서 옷을 살펴보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전 문을 열었던 매장은 결국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최근 매출 부진 때문에 폐점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 측이 건물주의 임대료를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장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임대료를 많이 깎다고 그래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본사 임원의 발언 뒤 지난달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1년 새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안 가게 되고 안 쓰게 되고 이렇게. 저는 이번 일 터지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다시 들어온다 해도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 구로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역시 이달 말 쇼핑몰 폐업으로 문을 닫기로 했지만 이전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일본이 2차 보복을 감행한 오늘 서울 강남 대로변에 걸렸던 일장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와 컨벤션, 국제무역과 금융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길게 뻗은 도로 옆에 걸렸던 G20 국가들의 국기 가운데 일장기들이 하나둘 철거됩니다. 직장인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일장기 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영동대로 우리 테헤란로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일장기 14기를 오늘 하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 왜곡, 경제 침략, 아베 정권 규탄한다. 노 아베라고 적힌 팻말을 든 시민들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배제는 역사 왜곡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낼 때입니다. TV로 일본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합니다. 노력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하는 세월을 압박받고 살았는데 또 우리 세대에서 이래야 되는가. 끝까지 불매운동하고. 내일 저녁에는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와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아직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평소라면 자랑했을 자신의 여행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염정원 기자의 현지로 봅니다. 일본 규슈의 현관으로 불리는 후쿠오카 하카타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쇼핑몰과 버스터미널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인데요. 지금 내부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승차권 판매대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지켜봤지만 한국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SNS로 입소문을 타고 한국인에게 유명해진 함박스테이크 식당. 친구들과 함께 여행 온 젊은 한국인들은 취재진을 피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면 꼭 한번 찾는다는 명소입니다. 포장마차를 찾은 관광객들은 바로 앞 강변을 보며 일본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후쿠오카 맛집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이지만 한국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매운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일본의 인기 여행 명소에서 한국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겁없는 중학생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를 훔쳤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인천부터 수도권 곳곳을 질주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차량 한 대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섭니다. 미리 기다리던 일행을 태운 뒤엔 운동장을 돌며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서 친구야? 장애 친구야? 중국. 나 너 차 탔다고 말하면 부숴버린다. 한밤중 운동장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일당은 모두 중학생들입니다. 이날 새벽 15살 손모군 일당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벌였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차량에서 열쇠까지 찾자 아예 차량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을 돌던 10대들은 이렇게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차들을 노렸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대던 차가 없어지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기 지하 1층이랑 2층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몰며 인천과 서울, 부천 등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닌 이들은 20시간쯤 뒤 기름이 떨어지자 운동장에 차를 버리곤 사라졌습니다. 진짜 이거 빨리 배우게 됐어. 일단은 초등학교 앞에 세워놓자. 경찰은 CCTV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을 통해 송군 일당을 11일 만에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반반 택시라는 서울의 택시 동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시행됐는데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됐을까요? 박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출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해보지만 택시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제부터 택시 합승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돼 서울 시내 12개 구에서 시범 실시된 겁니다.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고 택시 동승 앱을 이용하면
출발하는 장소가 반경 1km 안에 있으면서 목적지 경로가 70% 이상 같은 사람들이 합승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같은 성별끼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하면 택시 동승자를 찾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4시간 넘게 합승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합승이 허용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용자가 10명도 안 됐던 겁니다. 여성으로서 솔직히 약간 무서운 것도 있고 동성끼리라 해도 저는 걱정될 것 같아요. 승차난을 해소하면서 택시기사의 수입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러난 겁니다. 서울시와 운영사는 홍보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며 3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북한은 요즘 미사일과 방사포를 펑펑 쏘아대고 있죠. 최대 고도 사거리를 입맛대로 바꿔가면서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발 또 쐈습니다. 날아간 속도가 음속의 7배로 매우 빨랐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벽 3시를 전후로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최근 9일 사이 벌써 3번째 도발입니다. 해뜰 무렵이었던 앞서 2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야간 발사 능력도 검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고도 25km로 22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음속의 7배라는 발사체 속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위협적이란 얘기입니다. 지난 3차례 도발을 보면 사거리는 최대 600km에서 최소 220km까지, 고도도 50에서 25km로 다 제각각입니다. 전력화를 앞두고 여러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미사일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방어 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도 25km라 그러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탐지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내려와 있다는 얘기라고. 속도가 빠르니까. 더구나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정확히 뭔지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정작 합참은 단거리 발사체로만 평가하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북한은 다음 주 실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는 F-35 전투기 이 2가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 훈련 내용을 북한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연일 도발을 감행하자 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작권 전환검증 훈련을 조용히 치를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훈련에 앞서 훈련 사실을 북한에 통보해줬는데 이번에는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해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은 연합훈련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발표드릴 겁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 내용도 빠질 전망입니다. 가상의 한미 지휘소 연습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막아낸 뒤 반격에 나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평양까지 반격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군사분계선까지만 밀고 올라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이번 달 추가로 들어와 전력화 행사를 해야 하는데 북한 눈치에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회가 6조 원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심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추경안을 심사 이 책임을 지는 국회 예결위원장이 술을 마신 채 심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 채널A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여야가 추경 감액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어젯밤 11시 10분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아 배회합니다. 건물 안으로 발길을 돌린 김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명을 이어가던 중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뭔가 안을 제시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자리를 뜰 때는 90도에 가깝게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음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새벽까지 예결위 회의를 이어간 김 위원장은 음주에 대해 답을 피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김 위원장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이틀 전 수물 사고가 나서 작업자 3명이 숨졌죠.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아 작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전혀 다르게 설명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수몰 사고가 난 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서울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아 미리 작업 통제를 안 했다고 해명합니다. 7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야 비상근무령을 내렸지만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작년엔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보낸 업무 지시서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 폭우가 올 수 있다며 작업자 안전조치와 수문 작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만으로 작업자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지난해처럼 대응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사고 하루 전인 지난 30일 밤부터 기상청은 강한 비를 예보했지만 서울시는 호우주의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와 이번 사고의 대응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물었더니 공사 기간과 예산 탓을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좀 피로식물에서 중지한다면 이 공사 완료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죠.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문을 시공사 직원들이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 주 현장 감식을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수도권 지방에도 이렇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열기가 더 강해집니다. 특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습도가 높겠고 푹푹 찌겠습니다. 주말 내내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모두 매우 높습니다. 볕에 노출되면 수십 분 이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챙이 넓은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는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심은 육안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수심을 미리 확인하셔야겠고요. 자신의 키를 초과하는 곳은 되도록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튜브와 구멍조끼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는 것이 좋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휴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4도 등으로 푹푹 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 국산화를 빨리 이뤄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학과 과학이죠.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문제만 푸는 사교육 수학에 지쳐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수학과 과학교실은 기능을 잃은 지 오래지요. 대학과 기업의 연구소는 밤에도 불을 밝혀야 합니다. 또 자정 무렵 불 켜진 연구실을 찾아 둥 두드려 격려하는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